91년 노태우 고점과 IMF 직전의 고점이 있는데 6년 반 정도의 사이를 둔 쌍봉이에요. 예. 21년 10월달이 고점인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아직 고점을 못 넘었어요. 예.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고점은 항상 쌍봉을 이뤘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도 쌍봉으로 고점을 만들고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일관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두 개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많이 오른 놈, 많이 빠진 놈을 제가 극단적인 이걸 갖다 제가 악어입이라고 표시하거든요. 예. 악어가 입을 버린 것처럼. 예. 처음에 올라갈 때 보면은요, 지금은 정반대잖아요, 방향이. 그렇죠. 위아래가 벌어지니까 보통 우리가 조금 벌어지는 거를 갖다가 양극화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초양극화잖아요. 그렇죠. 초양극화는 위는 어차피 올라갈 거였는데 윈턱은 아래턱이 떨어지면서 올라가니까 이게 초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아. 폭락이 시작되는 거죠.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어떻게 튈지, 특히 아파트 값이 어디로 어떻게 가격이 튈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부동산 차트로 전망을 하는 엘리엇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실 토제가 해제가 되고 다시 재지정이 되면서 아파트 값이 좀 들썩이고 있고 그 들썩인 가격들이 좀 오른 가격도 있고 다시 재지정이 되면서 좀 내려간 것도 있는데 오늘 그 집값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점검도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둘이 이 아파트 값을 예측했던 것이 지금까지는 다 맞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보시고 물론 앞으로도 다 맞는다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참고해서 보시면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과연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오늘 표영원 TV 녹화하러 오는 직전에 예. 제가 제 개인 TV 영상, 개인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 요 영상입니다. 제목이 3월 18일 대한민국 아파트 역사적 분기점일 가능성. 느낌표로 했지만 가능성입니다. 자, 그러면 3월 18일이 어쩌면 역사적으로 최고점일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심각한데요? 네. 자, 우리가 주식시장을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밑에 있는 건 코로나 때입니다. 예. 코로나 때고 이거는 이제 2021년 6월달 상투 시킬 때예요. 3,300 찍을 때입니다. 네. 물론 지금은 한참 더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때 보시면 코로나 때 보시면 그 전에 거래에 비해서 갑자기 거래가 폭등을 하죠. 네. 투매가 나오면서 누군가 또 그만큼 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1년 반 정도 오르다가 상투 3,300에서도 4,000 간다, 5,000 간다 이럴 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투 치고 2,100까지 빠졌어요. 저게 이제 상투,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얘기는 누군가 이제 손바뀜이 돼가지고 주인이 그쵸. 바뀐 거예요. 그렇죠. 예. 저점과 고점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돌발적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게 투매가 나온 거고. 네. 근데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호제를 갑자기 풀면서 예. 예정돼 있지도 않았잖아요. 예. 갑자기 풀면서 한 달 반 동안 거래가 폭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이번 달 아직 그러니까 3월 달 신고가 아직 안 됐지만 벌써 5천 건이 넘었어요. 예. 그러면은 이대로 똑같이 간다면 거의 10,000건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물론 3월 19일 이후에는 좀 줄었다고 치면 한 7, 8천 건은 될 것 같아요. 엄청난 거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 엄청 샀다는 얘기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누군가 엄청 팔았다는 것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제 해제를 해주면서 네. 이제 이거 기회다 싶어서 이제 빨리 판 분이 있고 네. 특히 가격을 올려서 판 분들은 뭐냐면 산다고 달려들으니까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이걸 또 확 사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3가지 챕터를 했는데 제 책의 내용 보면 올해 어느 날인가는 상투를 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2차 폭락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올해 폭락하는 게 아니고 폭락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 2021년도에도 제가 폭락이 시작된다고 썼는데 그게 10월 달이었어요. 네. 고점이. 자, 저는 그래갖고 날짜를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자, 근데 책의 제목 내용을 보면요. 챕터 4가지 오늘 제목이랑 관련이 있는데 10년 전에 고건, 15년 전에 오세훈, 데자뷰와 평행이론. 자,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가 나오죠. 예. 마치 올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옷소공 얘기가 나올 것처럼.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녀의 변신은 무죄, 변곡점은 서초구가 정한다. 과거 역사에서 항상 서초구가 변곡점을 정했어요. 가장 예. 센 놈이고 예. 우리는 강남이나 송파구가 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거 역사에서 항상 서초구가 정했어요. 그렇군요. 예, 뭐 아리팍이라든지 예. 이번에 그 원베일리도 마찬가지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쌍봉의 추억 시간차 공격의 버블7 시즌2. 버블7 시즌2. 버블7이 2006년도 말부터 터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대폭락이 했었죠. 예. 근데 그때가 알고 보면 쌍봉이었어요. 근데 2006년에 그때 이제 2007년, 2008년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럴 때 2009년 정도에 데드캣 바운스가 와서 많은 분들이 이거 다시 아파트값 뛰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시 그 다음부터 쭉 내려갔죠. 지금이랑 똑같아요. 지금과. 예. 정고점을 넘느냐 마느냐 이런 거랑 예. IMF 직전에도 91년 노태우 고점을 6년 만에 넘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았었어요. 신문상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40년 역사에서 IMF 직전에 노태우 고점의 쌍봉, 예. 그다음에 리먼 사태 때의
노무현 대통령 쌍봉. 예.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쌍봉. 예.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쌍봉이 되겠죠. 홍남기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위험한 케이스 실러 지수. 자, 홍쏘공 보이세요? 예. 자, 그런데 최근에 뉴스에 보면은 오쏘공이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었죠. 오쏘공은 뭡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아, 작은 공이 아니고 큰 공 아닙니까? 왜냐면 지금 아파트 값이 그러니까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 4년 전에 영상을 올렸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작년 말에 책을 쓴 거예요, 제목에다가. 예. 근데 그게 다시 올해 들어서 오쏘공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예를 들어서 뭐 그 영끌오정이라든지 예. 다 제가 만드는 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기자분들도 제 유튜브를 조금 참조를 하는 듯해요. 예. 자, 우리나라 40년 동안의 쌍봉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86년부터 이거는 서울 아파트 1520개 단지에 120만 세대로 예. 만든 차트예요? 차트인데 시가총액의 90%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게 그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이걸 차트를 만들었다는 그렇죠. 거군요. 시가총액 상위니까 대형주 위주로 해갖고 1520개 단지입니다. 예. 전국은 5,500개 정도 되고요. 예. 자, 왼쪽에 보시면 박스를 쳐놨는데 91년 노태우 고점과 IMF 직전의 고점이 있는데 이게 6년 반 정도의 그 사이를 둔 쌍봉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고점 넘느냐 마느냐 그때도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 고점인데 아, 많이 뛰었죠, 그때. 이때 많이 올랐는데 2008년에 고점을 치고 리머사 때 온 다음에 2009년대에 한번 반등했다가 빠졌잖아요. 예. 이때는 1년 반 차이의 쌍봉이에요. 아. 이때는 살짝 넘었어요. 예, 예. 그리고 3년 동안 큰일 났거든요. 예. 자, 이번에는 21년 10월 달이 고점인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아직 고점을 못 넘었어요. 예.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이게 지금 3년 반 정도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점은 항상 쌍봉을 이뤘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도 쌍봉으로 고점을 만들고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일관성이 있으니까. 자, 요걸 먼저 사전 아시고 3월 13일 날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처음으로 오쏘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 오쏘공이 맞네. 강남 상구 아파트값 7년 만에 최대폭 상승. 맞아요. 야, 요렇게 나오면서 오쏘공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제가 4년 전에 이거 작년 말에 책에 쓴 건데 요게 제가 2021년 6월 달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올린 영상인데 예. 홍남기가 쏘아 올린 집값 고점 논쟁 그래갖고 홍쏘공이라는 걸 올렸었어요. 아, 그 당시는 홍쏘공. 예. 근데 하필이면 이번에 또 오쏘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쏘공도 알고 보면은 저작권은 저한테 있는 거죠. 자, 근데 하여튼 이 당시는 뭐였냐면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의 그 패닉 바잉 연끌 이게 예. 그 2007년도 8년도에 폭락할 때의 직전 상황과 너무너무 똑같으니까 젊은이들 조심해라. 예. 그러고 나서 두 달 있다가 도봉구가 상수치고 30%가 폭락을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강남구 서초구는 많이 올랐지만 자, 요게 재미있고요. 이 당시에 제가 두 달 있다가 어떤 영상을 올렸냐면 제가 아파트를 샀어요라는 영상들은 많이들 올라오잖아요. 예. 아파트를 팔았어요라는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때 10몇 건을 올렸거든요. 예. 이게 2021년 8월부터 연말까지 계속 사연을 받아가지고 이거 보시면은 이게 도봉구 창동 17단지를 파는 아파트거든요. 예, 예. 5억 6천에 팔았는데 예. 지금 3억이 깨졌어요. 아. 노원구 도봉구. 왜냐면 제 구독자들은 대부분 압구정 현대 70억짜리 산 그 사람들이 제 걸 안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PB에서 대접받으면서 상담을 받지. 그렇죠. 프라이빗 뱅커들이니까. 그러니까 제 구독자층은 주로 5억에서 15억 그 사이가 많아요. 경기도 쪽도 많고. 그 일반적으로 그게 우리 중산층이죠. 예, 예. 보통 5억에서 한 10억 뭐 요 사이가. 제가 생각해도 표현의 TV뿐만 아니라 많은 유튜버를 참조하는 분들의 그 층이 40억짜리나 60억짜리 갖고 있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10억에서 많으면은 20억, 적으면 5억. 저희 표영TV는 보니까 한 15억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한 15% 정도 돼요. 꽤 많은 편이에요. 그렇게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아주 다양한 층이, 다양한 그 뭔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채널이죠. 이 내용이 뭐였냐면요. 팔았는데 불안하게 된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연끌하고 폭등할 때니까. 예. 어제 아파트 팔았어요. 근데 좀 쫄리네요라는 사연을 갖고 제가 영상 올린 거. 이때 예. 이게 창동중공 17단지거든요. 예. 이게 8월 달인데 도봉구가 정확히 상투였어요. 서울 아파트는 10월이 상수인데. 이게 21년 8월 아닙니까? 그쵸, 맞아요. 예. 자, 그럼 이때 영상을 참고하시고 읽어볼게요. 자, 이게 홍쏘공입니다. 이게 뭐냐면 연끌 오적 인덱스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 당시에 2021년도에 기업형 유튜버들이 엄청 노도강 쪽을 펌프질을 했었어요. 예, 예. 제가 딱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기울기가 점점 커지잖아요. 예. 이게 마치 주식으로 치면 작전주 올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 이건 마치 루보 사태를 연상하는 올라온 각도로 그대로 떨어지는 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계속 했었거든요. 예. 이때 나온 게 홍쏘공이에요.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도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기술적으로 분석하지만 그분은 이거 진짜 위험한데 라고 경고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간 거죠. 올라가도 2달 있다가 상투 치고 그 다음에 지금 30% 빠져 있어요. 예. 창동중 17단지는 지금 반토막 나 있어요. 창동 주공 17단지. 17단지. 예. 그게 연구로적 인덱스 중에 50개 중에 하나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요 연두색은 서울 아파트 평균입니다. 평균가보다는 훨씬 더 많이 뛰었다. 훨씬 많이 올랐고 빠질 때는 더 빠졌고 남들 그렇죠. 반등할 때도 못 올랐고. 그렇죠. 자, 이번에는 홍소공 말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반대로 아까는 노도강 중에 50개를 골랐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는 강남 3구 중에 또 50개를 고른 거예요. 예. 센 놈 중에 또 센 놈을 고른 거죠. 50개만. 너무 많으면 스무딩이 돼버려요, 지수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역동성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예. 원래 시가총액 상위 100등 안에든 4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제가 다 골라갖고 스타 지수라고 만들었는데 예. 모아보니까 40년 동안 모아보니까 122개예요. 근데 거기는 마포구도 들어있고 예. 노원구에 미미삼도 들어있고 그러지 말고 예. 강남 3구에서만 그중에서 122개 중에 강남 3구에서만 고른 거예요. 예. 그러면 강남구보다 더 세겠죠. 그렇죠. 센 놈 중에 센 놈을 더 고른 거니까. 그렇죠. 그게 요 빨간 거예요. 지금 전고점을 넘어서 이만큼 와 있어요. 특히 2, 3월 달에 폭등한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전고점을 전혀 못 올라왔는데 네. 강남 3구만 지금 전고점을 뚫고 더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이 전고점에서 차트가. 10%에서 15% 정도 더 올라 있고 예. 그다음에 마포구나 영등포구나 뭐 성동구나 이런 데는 전고점 거의 넘었거나 근처에 있어요. 지난번에 그 토호제 해제했을 때 그때 그 청담동의 어떤 아파트는 보통 84의 기준 30억 정도의 거래가 되다가 37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뭐 거의 한 25%. 20% 넘게 오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넘은 게 있는 반면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강남 3구에 보면 넘은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왜 서울 아파트가 전고점을 못 넘었을까요? 못 오른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평균 점수는 기말고사랑 똑같은데 예. 몇 종목 몇 과목은 점수가 많이 올랐는데 평균이 못 올랐다. 그런 게 있지. 그 얘기는 못 오른 그러니까 점수가 나쁜 종목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요거를 같이 볼게요. 같이. 예. 이게 연끌 오적 인덱스고요. 요건 이프티 피프티입니다. 예. 1970년대 미국 우량주를 제가 샘플 삼아서 만든 거예요. 합치면 이렇게 됐습니다. 잘 보세요. 왼쪽 봉우리는 여기가 서울 아파트의 왼쪽 봉우리는 홍쏘공이 만든 거고 예. 오른쪽 봉우리는 오쏘공이 만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거를 두 개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막 마포구도 있고 서대문구도 있고 하겠죠. 다 있죠.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많이 오른 놈, 많이 빠진 놈을 제가 극단적인 이걸 갖다 제가 악어입이라고 표시하거든요. 예. 악어가 입을 버린 것처럼. 예. 처음에 올라갈 때 보면은요, 더 오르고 덜 오르의 차이지만 지금은 정반대잖아요, 방향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세 상승이에요. 예. 지금은 대세 반등이에요. 대세 반등. 예. 그러니까 상승일 때는 개나 소나 다 아무거나 올라요. 예. 근데 반등장에서는요, 개는 오르는데 소는 안 올라요. 오히려 소는 빠져요. 이게 대세 반등장의 의미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요걸 갖다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딱 토호제를 딱 풀자마자 3일인가 4일인가 있다가 요걸 올렸어요. 예. 찾았다. 이게 뭐예요? 오세훈 토호제 푼 결정적인 이유. 그 이유 뭡니까? 음모론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음모론입니까? 예, 예. 단순한 음모론은 평호 TV는 사실 반겨서 듣질 않습니다. 근데 근거를 제가 다 대요. 아, 근거를. 예, 자, 볼게요. 자, 이거는, 이 토호제는 작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예. 자, 보면요. 8월 4일 날 토호제 풀리나 연구 용역 발주. 저 사실 모락모락 피었죠. 그때, 그러니까 8월 달에.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한 5년째 묶여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일몰제이지만 계속해서 연장을 거듭해 왔는데 내년 6월 달에 풀기 위해서는 1년 전부터 사전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를 대야 되니까 예. 외부 교수나 부동산 관련된 분들이에요. 예. 그분들은 무조건 풀으라고 하죠. 그쵸. 그렇지만 학술적인 어떤 계량적인 어떤 근거를 대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풀려고 네. 풀려는 거에 맞춰서 영역을 발주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솔직히. 그러니까 당연히 이 파이낸셜 뉴스의 편집장님도 풀리나? 라고 물음표를 달았지만 풀릴 거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하나의 어떤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예. 어떻게 생겼냐면 갑자기 이렇게 아. 탄핵. 그러니까 일단 계엄과 탄핵은 한 묶음이잖아요. 예, 예.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엄이 12월 3일이고 예. 탄핵은 12월 14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예, 예.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일주일 후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당긴다. 12월 22일 날 8일 후네요. 계엄 탄핵가 통과된 다음에 예. 그러니까 비상이 걸린 거예요. 예. 야, 우리 계획에 내년까지 6월까지 쭉 올리다가 그때 풀고 나서 엄청 펌핑을 해가지고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하자라고 했던 세력이 거대한 세력이 있다고 치면 뭔가 생각하지도 못한 돌발 변수. 계엄과 탄핵 있잖아요. 예. 그러면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돼버리면 대통령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정권도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들의 어떤 계획이 차질이 생기니까
이거 여기에 안 되겠다. 땡겨. 그래서 재지정 심의를 땡기는 거 뉴스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1월 달입니다. 1월 달. 1월 14일인데 예. 토호제 풀리나 오세훈 적극 검토 중 조금만 기다려달라. 적극 검토 중이라는 얘기는 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적극이라는 얘기는 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이전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예. 근데 원래 이게 6월 달인데 빨리 할게. 라는 뜻이죠. 예, 예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예요. 규제 풀어서 민생 살리기. 예, 근데 최근 며칠 전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요. 민생 살리기란 말을 썩 빼놓고 규제 풀기 뭐 대토론 이렇게만 나오더라고. 예. 자기네도 좀 면목이 없는 거죠. 자, 보세요. 노도강은 잠깐만요. 그 규제를 풀어서 민생을 살린다는 것 중에 네. 여러 가지 안 좋은 제도들을 풀어서 민생을 살린다는 얘기는 민생 경제가 좋아지게 네. 한다는 건데 지금 이 아파트값 급등하게 만든 거랑 민생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제목이 규제 풀어 부자 살리기였어요. 설마. 제가 좀 농담이고 네. 이거를 왜 어떻게 제가 느끼냐면 최근에 요 과거 1월달 뉴스 이걸 딱 나올 때 보면요, 여 민생 살리기란 말이 다 빠져서 나와요. 면목이 없는 거죠. 민생 못 살린 거죠. 그러니까 4년 동안 노도강이 30% 빠져 있으면 예. 뭐 용적률을 높여준다거나 그런 부양책 갖고 그쪽을 살려주고 40억, 30억이 벌써 5억, 6억 올라 있단 말이에요. 예. 10억도 올라 있고 예. 그거를 풀어갖고 더 올리겠다는 거는 민생 살리기가 아니죠. 혹시 저기 뭐 어차피 그 음모론 얘기했으니까 네. 그 심의하신 분들 중에 다 강남 저기 해당 지역구에 사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것보다는 그 심의하는 분들은 주로 대학 교수들, 예.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그러니까 부동산이 올라야지 뭐 교수들 같은 경우는 입학생도 더 많아지고 대학원 같은 경우 친목단체이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그 논리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아무튼 간에 네. 예. 그리고 나서 이런 나옵니다. 드디어 풀었어요. 예. 해제가 됐어요. 예. 이제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이제 왜 하필 지금 풀었나? 예. 이제 압박이 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6월 달에 풀리는 네. 걸 가만두면 풀리거든요. 예, 4달 전에 왜 근데 굳이 4달을 땡겨서 푼 이유가 이유가 왜 그렇게 급했을까? 그 뭔가 먹튀할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먹튀? 네. 그건 좀 너무 심한 그 음모론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제 필이 예.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예. 주식 작전 세력들이 마지막에 물량을 정리할 때 보통 우리가 분양한다 그러거든요. 예. 분양을 할 때 대량 거래를 터지면서 세력들은 떨어뜨리면서 절대 안 팔아요. 그렇죠. 올리면서 팔아요. 그렇죠. 쫓아오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낚시를 할 때, 예. 낚시에서 찌가 왔다 갔다 할 때 물고기가 안 무는데 갑자기 탁 당기면 물고기가 와서 덥석 물거든요. 그쵸.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바둑에서는 덜컥수라고 그래요. 덜컥수. 예. 그러니까 그 다음 나중에 현타가 오는 거죠. 그쵸. 내가 왜 그랬지? 예, 오케이. 현장에 가보면 예. 막 계약서 쓰고 막 밤에도 쓰고 막 줄 서 있고 난리잖아요. 정신없죠. 그게 2021년도 하반기에 예. 영끌들이 패닉 바잉 할 때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코드에 풀었으니까 갭 투자로 들어가갖고 1년이나 2년 있다 팔면 되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확 막아버렸어요. 이게 가두리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피해자가 누구냐면 예. 중간 세력의 갭투기꾼들. 큰 세력이 그냥 일반 서민한테 팔고 나간 게 아니라 갭투기 세력들을 쫙 땡긴 다음에 그들에게 거기다 팔고 그 다음에 그들 못 나오게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낚시에서 딱 찌에 물려갖고 낚싯밥에 걸렸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어항에 갇혀버린 거죠. 예. 그들은 이제 몇 년 동안 못 팔지 몰라요. 최고가에 샀으니까. 최고가에 샀고 자기가 갭투기를 샀으면 누군가 또 갭투기를 1년이나 2년 있다 사줘야 되는데 예.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케인즈가 그런 이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큰 바보 이론. 네. 그러니까 내가 최고점에 샀어도 누군가가 더 최고가에 사준다면 나는 빠져나갈 수 있다. 경제는 돌아간다. 이게 바로 더 큰 바보 이론이거든요. 맞아요.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토호제 풀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네. 최고 상승률 송파대 한 달째 하락 노도강. 이게 3월 8일에 나온 뉴스거든요. 예. 위에 강남 상구 올라가는 거랑 노도강만 박박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악어입처럼 보이잖아요. 예. 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그 민생 날리기 대토론에 그게 1월 12일인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직 토호제는 2월 14일 날 풀렸는데 예. 그 전부터 바닥치고 오르고 있었어요. 예. 이 송파구는. 예. 근데 그 다음에 2월 달에 풀고 나니까 폭등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19일 날 이후에 쭉 다시 밀리고 있어요. 재지정하니까. 재지정하니까 밀리는 게 나오는데 지금은 신고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19일 이전에 고가에 거래된 게 지금 막 신고가 되고 있어요. 예, 예. 아직 한 보름 정도는 더 신고가 될 거예요. 예. 근데 어떤 현상을 느꼈냐면
제가 아침마다 업데이트를 하는데 예. 지수는 올라요. 그런데 그 머리를 살짝 숙인 거 있잖아요. 예. 1데이터가. 꺾였죠. 예. 그리고 노도강은 2월달 이후로 오히려 더 빠져요. 아. 그러니까 민생 살리기를 했으면 노도강을 살려야지. 노도강을 살려야지 이렇게 올라 있는 애를 더 올리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잘 하시다가도 그건- 뻑수를 여러 번 예. 주시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 보자고요. 예. 입장에서. 자, 과거에 제가 4년 전에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6월 달에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과거에 2006년에도 서울시장 당선된 다음에 4개월 있다가 버블세븐이 터지면서 6년 동안 빠졌다. 예. 그런데 이번에도 15년 만에 서울시장이 당선됐기 때문에 분명히 4개월 또는 6개월 그 징크스가 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아파트 폭락 반전 징크스라는 걸 올렸어요. 그 징크스까지 차트 예.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과거 데이터 가지고 그래프를 만드니까. 이 영상을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 진짜 6월 달에 취임하고서 10월 달에 상투 쳤어요. 역대 서울시장 그 재임 기간에 서울 아파트 수익률을 보면 예. 노태우 대통령 때 고건 서울시장 때 폭등을 했고요. 예. 김대중 대통령 때 IMF 위에 폭등을 한번 했어요. 예. 여기 오세훈 서울시장은 폭락을 했어요. 예. 이번에는 폭락했다가 반등했는데 노도강은 계속 폭락이고 예. 강남 서초만 좀 올랐단 말이에요. 예. 자, 이걸 갖다 표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건 서울시장은요, 연율로 따졌을 때 70% 상승률이에요. 이것도 물가를 반영한 거예요. 서울 아파트 값이. 예. 그러니까 매년 더블 난 거예요. 그러네요. 87년 때 엄청 올랐잖아요. 예, 예. 1억이 막 3억 됐으니까. 예, 예.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도 역대 최장기 시장이죠. 최장기 재임을 했던 시장인데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도 10%예요. 플러스 10%. 예.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마이너스 6%예요. 예. 왜냐면 버블세븐 터졌을 때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분은 얼마나 아픈 기억이 있냐면 이걸 딱 보면 왼쪽은 강남구 53개 단지 시가총액 95%고요. 노원구 91개 단지 또 90% 정도 돼요. 예. 예, 버블세븐 터졌을 때가 이때거든요. 예. 서울시장이 이때는 좀 젊잖아요. 예. 이때는 좀 나이가 좀 들었지만 이때는 좀 젊잖아요. 예. 왜냐면 이때는 5세 훈이고 이때는 15년 후니까 한 20세 훈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젊었을 때 시작하셨을 때는 이제 오세훈이라는 이름이고, 예. 지금 이제 20세 훈 됐다. 그렇죠. 이 시간이 많이 15년 후니까. 아, 그렇지. 근데 사이트 가서 제가 사진을 다운받으니까 옛날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어. 제가 일부러 이걸 넣은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진이 이랬어요. 아. 좀 풋풋하죠? 지금 우리 뭐랄까, 느낌대로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을 좀 디스하는 건 아니라 지금 부동산 전망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맞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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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이분은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아픈 기억이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서울시장을 뺏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 강남구 아파트가 버블세븐으로 폭락을 했어요. 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노원구 같은 경우는요, 물론 나중에 빠졌지만 부임했을 때보다 올라서 끝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강남구 아파트가 폭락했기 때문에 자기가 떨어졌다는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시간이 4월 4일 그 헌법재판소 판결 나기 이전 4월 1일 날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 내용의 시차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구나 노원구나 다 폭등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일주일 전 그래프라서 좀 더 올라 있을 건데 예. 실질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강남구는 이제 정고점을 살짝 넘어 있어요. 예. 오늘자를 해보니까 넘었어요. 근데, 실질지수. 예. 영목은 한참 넘었고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원구는 지금도 빠져요. 오늘이 최저가예요. 예. 이번 장에서는 노원구가 빠지든 말든 강남 3구 살리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민생 대토론에 민생을 살리면서 규제를 해제한다고 하는데 왜 강남을 해제하냐고 제 말은. 그러니까 노원구, 도봉구 이쪽에 뭔가 더 개발시키고 더 발전시키고 하는 것이 민생 살리고 하는 거지. 원래는 장기적인 전망이었는데 예. 갑자기 계엄과 탄핵 사태로 자기네들의 시대가 갑자기 빨라진 거다 이거죠. 어그러졌기 때문에 예. 빨리 나와야겠다. 그러려면 토지를 갑자기 풀어가지고 한 2달 동안 엄청난 수요를 끌어들인 다음에 거기에 팔고 그 다음에 나는 다 팔았으니까 남들 못 팔게 막아버린 거죠. 자,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본인이 서울시장이에요. 네. 본인이 어떤 지자체의 장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이게 치적입니까? 내려야 치적입니까? 그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그 의견에 따라. 그러니까 소유자나 또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올라주는 게 잘한 서울시장이고 예. 무주택자나 아니면 서민층에서는 안정시켜주거나 내려주거나 그래도 우리 아들 자식들도 집 살 수 있고 그냥 물가 상승분 정도의 그 부동산 가격의 상승 네. 뭐 이런 정도가
가장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땐 가장 큰 치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물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으면 살짝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저 여러 가지 경제 성장률이 좋고 우리가 경제가 잘 돌아가면 살짝 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이 단체장들 또는 이 행정하시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하는 정책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을 때는 실거주 외에는 거래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2년 실거주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토지를 해제해주면서 2년 실거주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갭 투자를 이용한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라. 네. 뭐 이런 시그널이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 풀고 묻고 하는 과정 중에 예. 전국적으로는 어땠나, 예. 지방은 어땠나가 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예. 자, 차트가 4개가 있는데 일단 서울입니다. 예. 서울은 아직 정고점을 살짝 못 왔어요. 예. 이게 옷소공의 효과입니다. 예. 근데 광역시는요 내려가고 있고. 지금 4개월째 빠지고 있어요. 예. 8개월로 더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고. 자, 요걸 다 합친 게 전국일 거 아니에요. 예. 전국이 하락에 20% 정도밖에 반등을 못했어요. 자, 20% 정도 반등한 그 부분이 서울의 값을 다 평균 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서울, 광역시 8개도 다 합쳐서 그러니까 전국 결국 5,050개 단지. 그러니까 결국 서울 아파트 가격이 뛰면서 전국적인 아파트 가격 차트가 조금 오른 정도. 좀 오른 정도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실제로 서울 빼면 다 빠져 있어요. 다 빠져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뭐냐면 악어입이라는 게 뭐냐면 아래턱이 내려가고 위턱이 올라가잖아요. 예. 아래턱이 뭐냐면요 지방 아파트예요. 아하. 지방 아파트 팔아가지고 서울로 서울 강남 쪽 사니까 위가 위아래가 벌어지니까 보통 우리가 조금 벌어지는 거를 갖다가 양극화라 그러는데 이번에 초양극화잖아요. 그렇죠. 초양극화는 위는 어차피 벌어질 거 올라갈 거였는데 위턱은 아래턱이 떨어지면서 올라가니까 이게 초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광역시를 조금 나눠 보면 예. 부산 아파트는 계속 폭락해요. 대거 아파트도 폭락을 해요. 예. 특히 최근 올해 들어서 대전이 폭락을 하고 있어요. 대전은 지금 미분양도 많이 있고요. 정신이 없어요, 대전 가보니까. 약간 경기도 인천도 마찬가지고 다 안 좋고요. 예. 팔기도는 뭐 너무 처참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에 강남 서쪽 이 정도만 빼놓으면 예. 전국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다른 데 무너지는 데를 좀 더 살릴 생각은 안 하고 강남 3구를 풀어줬냐 이거죠. 물론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이니까 서울에만 관여를 하겠지만 저는 그게 좀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는 옷소공, 홍소공 할 때 니프티 피프티랑 영끌오정만 봤잖아요. 니프티 피프티는 1970년대 예. 미국에서 엄청 많이 오르고 강했던 50개 종목을 뭐 니프티, 뭐 아름다운, 뭐 우아한 그런 50개 종목을 뜻하는 건데 예. 저는 이걸 갖다 강남 3구에서 50개를 골랐기 때문에 아. 니프티 피프티라고 한 거고 강남 3구의 니프티 피프티. 네. 예. 그다음에 노도강의 영끌오적 50개. 예. 예. 그걸 얘기한 거고 이걸 갖다 구별로 나눠서 보면 2021년 9월 25일이 노원구의 고점이거든요. 1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예. 우리나라에서 1데이터를 만든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예. 자, 이때 송파구가 좀 밀릴 때 강남 서초는 더 올랐어요. 예. 그다음에 나중에 뜰 때는 같이 떴고요. 예. 자, 그다음에 요거는 같은 날짜 기준으로 노도강입니다. 예. 파란 게 노원구고 까만 게 강북구고 이래요. 예. 그럼 그린색은 서울 평균이고요. 네, 서울 평균입니다. 예. 두 개를 같이 볼게요, 이렇게. 아. 그러면 얼마나 양극화가 되는지 알겠죠? 예, 예. 뜰 때도 마찬가지예요. 뜰 때도 노도강은 계속 빠졌어요. 아. 이 정도로 양극화가 된 거고요. 예. 오늘 제가 3월 18일이 대한민국 아파트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예. 아직 잠정치입니다. 왜냐면 한 보름 정도 지나봐야 되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자, 지금 이제 그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그 집값 전망이네요. 네, 미래라고 할 수는 없고 현재 상황의 실거래가를 오늘 아침까지 취합한 데이터를 보면 예. 아까 얘기했던 1데이터입니다. 예. 요 초록색은 서울 아파트 평균입니다. 예. 정고점 근처까지 왔어요. 예. 그다음에 파란 거는 노도강 그러니까 영끌오적 인덱스입니다. 계속 빠지고 해서 올라오질 못해요. 예. 근데 니프티 피프티가 이렇게 요번에 특히 2, 3월 달에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딱 여기 확대해 보면요.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3월 18일이라고 나오죠. 아. 3월 18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지정한 날이에요. 예. 토지거래 근데 재지정하고 5일 동안은 사고팔고 할 수 있었죠. 24일부터 발효된 거니까. 24일 거래부터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전에 5일 동안은 급한 사람들 파고 사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그때 예. 많이 거래가 근데 됐어요. 그때 하락해서 거래됐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뭐 2, 3억 낮췄다는 거. 그게 이거예요. 아, 뚝 바로 떨어졌죠. 지수로 나왔고. 네,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매일 업데이트해서 보면 얘가 계속 올라요. 왜냐면 3월 18일 이전에는 계속 고가 거래가 많이 신고가 되니까 지수가 오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얘는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쩌면 3월 18일이 이건 그새 한 보름에서 한 달은 지나봐야지 확인이 돼요. 아직은 계속 신고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3월 18일이 되게 중요한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렸고 예. 마지막으로 제가
토제 딱 푼 날, 예. 풀고 나서 며칠 있다가 우리 구독자들한테는 뉴스에 뭐가 나냐면요. 문정부 폭등기만큼 올랐다. 천정 뚫린 강남 아파트값. 이랬을 예. 때 제가 지금은 대공황 직전에 마지막 호구 모집 중이다. 아. 다 팔아야 된다. 예. 이 쌍봉의 정고점에 못 팔았던 분들은 정고점을 넘었든 안 넘었든지 이번이 마지막 할 기회다. 그래갖고 엄청 팔았어요. 아. 팔아갖고 그 사연을 또 제가 또 올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또 재지정, 이 이후에 지금 아파트 값은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네. 이거 지금 뭐 대공황 직전까지 오는 것일 수 있다. 지금 여러 가지 네네. 위기가. 이 말씀드렸고. 자, 여기서 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일본 도쿄 주택의 집값 추이 네.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미 한번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되트게 바운스로 올랐다가 그 뒤로 쭉 빠져 있다가 그냥 거의 차트가 누워 있다가 최근 한 1, 2년, 2, 3년 만에 살짝 올라왔어요. 네. 도쿄 집값이. 그런데 이 살짝 오른 집값도 도쿄에서는 지금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지금 우상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엘리언님이 보실 때는 여러 가지 차트나 자료를 봤을 때 어쩌면 지금 3월 18일 날짜의 그 최고점이 역사적 고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오른쪽 고점이죠. 오른쪽 고점. 쌍봉이니까. 쌍봉일 때 왼쪽하고 오른쪽인데 오른쪽 고점이 최고점이고 그다음부터 내려온다 이건가요? 네. 아, 그럼 25년 이제 하반기 집값은 하락할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도 대폭락의 2차 폭락이 시작된다라고 책을 작년 연말에 8월 달에 쓴 게 예. 올해 어느 날인가는 고점을 칠 텐데 근데 우리 저 엘리언님께서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왜냐면 2025년 아파트값 폭락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를 해주니까 네. 바로 막 집값이 강남 집값이 급등하면서 주변도 들썩거렸잖아요. 네. 이거 뭐야? 당황했겠는데. 아니에요. 제가 2025년에 폭락한다는 게 아니고 폭락이 시작되는 거죠. 오케이. 고점이 3월 달인지 7월 달인지 11월 달인지 모르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되면 네. 그 실시되기 이전 어쩌면 5월, 6월 또는 4월 이럴 때 거래되는 것이 아마 최고점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잠정 치로는 3월 18일 가능성이 높다. 많이 높아졌다. 왜냐면 심리적으로 그때 바람이 확 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변곡점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자, 엘리언님 모시고 차트로 다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명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봅니다. 오늘 시간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